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아시아투데이의 논설위원 중에 한 분이겠죠. 아시아투데이의 사설이라서 유평해서 다룹니다. 아주 의미 있는 사설인데요. 제목이요. 선거 부정 검증하거나 선관위 압색 정당성 인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종합언론이 12개인데요. 12개 중에 하나가 이제 아시아투데이인데 아시아투데이 사설로 사운을 걸고 얘기하는 거라서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에 속도가 붙자 답을 미리 정해놓고 재판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된다. 심지어 2말 3초에 선고가 나올 것이란 얘기까지 들린다. 헌재가 다투는 윤 대통령 헌법 및 법률 위반은 계엄을 선포한 행위, 계엄사령관 통해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진압해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한 행위 등 4가지다. 부정선거 의혹은 야당의 탄핵 남발과 함께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주요 이유다. 따라서 부정선거 논란이 헌재 탄핵 심리 과정에서 규명돼야 하는데 증인들의 증언은 극과 극으로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선거 관련 증인 신청을 거부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제대로 된 검증을 하든지 아니면 비상계엄 상황에서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한 행위를 인정하든지 양자택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앙선관위 선거 시스템 해킹 여부는 11일 열렸던 7차 변론의 핵심이었다. 30년 경력 IT 전문가인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2023년 7월에서 9월 12주간 실시한 합동보안 점검에서 외부에서 선관위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 가능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선거인 명부에 유령 유권자 등록이 가능했나? 라고 묻자 그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충격적이다. 이에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투개표 데이터의 조작은 불가능하다고만 주장했다. 백 전 차장의 증언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헌재는 실제로 이런 일이 가능한지 규명할 책무가 있다. 그래야 대통령의 계엄 사유에 대한 심리를 사실대로 할 수 있다. 헌재는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하겠다며 낸 2번째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검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 연수울 선거구의 사전 당일 투표자와 선거인 명부상 투표자의 숫자가 일치하는지 대조해달라는 검증 신청도 거부했다. 선관위 투표관리관 등에 대한 증인 신청 역시 기각했다. 일련의 사태를 보면 의구심을 갖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시스템에 문제가 없고 부정선거도 없다는 선관위의 말만 듣고 헌재가 판단한다면 어느 누가 헌재의 심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헌재는 탄핵 심리를 정해진 일정에 맞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탄핵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도 충분하다. 지금 헌재가 할 일은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든지 그게 싫으면 군대를 동원한 선관위 압수수색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 자, 이렇게 사설로 아시아투데이가 일갈했는데요. 아주 정확한 사설입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선거 부정을 검증하든지 아니면 검증하기가 싫으면 선관위 압색을 인정해야죠. 둘 중에 하나 안 한다면 이거는 헌재는 이재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헌법을 무시하고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들의 말만 믿고 선관위의 말만 믿고 윤 대통령의 계엄을 정당화하지 않겠다. 답을 정해놓고 이재명 살리기에 나섰다. 선관위는 이재명과 한 팀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아시아투데이의 사설에서 주문한 2가지 중에 하나밖에 선택지가 없잖아요. 선거 부정 검증을 하든지, 그러니까 서버에 우리가 포렌식을 해서 서버를 까든지, 아니면 윤 대통령의 선관위 압수수색한 그 계엄 정당성은 인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헌재가 코너에 몰렸습니다. 자, 아시아투데이의 사설이 간단하지 않은 게 종합지 언론에서 이런 사설이 나오면 이제부터 쏟아질 겁니다. 이런 분석 기사, 이런 이제 평론가들의 얘기. 지금까지는 이제 그 종편에 나오는 평론가들이 눈치 보기만 살살 했어요. 아니, 우파 측 평론가들, 좌파 측 평론가들, 그 이재명 빨아대는 걔네들 말고 그것들은 뭐 제쳐놓고 우파 측 평론가들도요, 눈치만 살살 보면서 평론했어요. 그런데 종합 언론에서 이렇게 사설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는 종편의 평론가들도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문형배의 그 헌법재판 진행
이 만행이 드러나고 있는데 개인의 사생활 비리까지 터졌잖아요. 음란 영상 그거 아시죠? 고등학교 동기들 단체 톡방에서 10년이 넘는데나 10년 가까이라든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음란 영상을 공유하고 보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거기에 근데 문제가 되는 건 11살짜리 미성년자의 음란 동영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11살짜리 미성년자 동영상을 보는 것 자체만 해도 처벌이거든요. 올린 사람은 무조건 중한 처벌을 받고, 박주빈은 40년 받았잖아요. 45년인가? 박사방 박주빈 있죠? 45년 받았어요. 45년인가 43년인가 하여튼. 자, 그러면은 그거에 비슷한 거예요, 이게. 올린 사람은 아마 40몇 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올린 사람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 다 처벌받았어요. 그 사이트에 같이 있던 사람들. 그러면 이 사이트, 이 다시 말해서 이 카페에 같이 있던 사람들 다 처벌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문영배입니다. 그럼 문영배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돼. 나는 안 봤다 생각해. 그러면 이제 그 검증 들어갑니다. 안 봤는지. 근데 거기 댓글도 달았어요. 그리고 오랜 기간 그 카페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영배는 개인적으로도 그런 비리를 저지른 것 때문에 처벌받아야 돼요. 처벌받을 사람이 누구를 탄핵시킨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스스로 부끄러워서라도 지금 이런 논란이 중심에 있으니까 나는 그럼 헌법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나는 의견을 낼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 한 나라의 국가 원수를 탄핵을 시키느니 마느니 그거를 판결을 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탄핵 인용할 거 뻔하잖아요. 문영배는. 문영배는 누가 봐도 인용. 자기가 제일 왼쪽이라며. 그러니까 이제 헌재는 여기서 이제 판을 끝내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도 이제 아시아투데이 사설에서 둘 중에 하나를 제시했잖아요. 제가 제시하는 건 헌재가 사는 길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재판관들 있잖아요. 8명 중에서 문영배 빼놓고 7명이 압박을 해야 돼요. 당신 때문에 우리 헌재 판결의 정당성을 잃었다. 당신이 사표 내든지 아니면 우리 전부 이번 의견 내는데 우리 못 내겠다. 당신 때문에 못 내겠다. 그거를 해야 돼요. 당신이 사표 내든지 둘 중에 하나다. 아니면 우리가 의견을 다 못 낸다. 그렇게 해서 정당성을 살려야 돼요. 그러면은 정당성이 살리죠. 헌재가 문영배라는 음란 그 비리가 나오니까 그 사람은 제끼는구나. 그러면 나머지 판결에 대해서는 믿음이 가죠. 그런데 그게 그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판단하겠다고 달려들면 그 헌재는 우린 못 믿어. 가뜩이나 지금 여기 지금 아시아투데이 사설에서 지적한 대로 부정선거 채택의 증인들 다 기각시키고 그나마 나온 것도 다 그냥 그 선관위 변명만 듣고 판결한다? 그거 못 믿지. 그리고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해서 대통령이 계엄을 했는데 선관위 서버를 확인하지 않는데 확인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확인도 안 하고 계엄이 부정됐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계엄은 부정선거 때문에 했는데 그럼 부정선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선관위 서버 까야 되는데 그걸 안 까겠다면, 그럼 검증을 안 하겠다면, 그러면 윤 대통령의 선관위 압수수색은 정당성을 인정해야 되면 계엄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그런 것도 인정 안 하고 지네 마음대로 재판을 하겠다면 안 되는데 거기에 더서 비리가 이미선도 드러나고 문영배도 이렇게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비리가 드러났으면 그건 정당성을 잃었으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달라. 문영배가 사표 내든지, 사표는 안 내더라도 최소한 이번 결정에는 난 참여하지 않겠다. 의견을 못 내겠다. 하든지 아니면 7명이 사표를 내든지. 사표가 아니라 의견을 이번에 못 내겠다.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명분은 잃었다. 그러니까 의견을 낼 수 없다.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 분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분이 조심스럽게 기각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행히 그렇게 돼서 정상적인 판단이 나와서 그러면 계엄이 기각되고 그러면 문영배도 살아요. 문영배가 사는 길을 자꾸 알려드리는 거라니까. 기각이 3명 이상 나오면 문영배도 살아. 근데 여기서 기각이 3명 이상 안 나와서 문영배도 탄핵에 인용하는데 다른 사람도 탄핵에 인용하는 사람이 7명 이상이 된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결국은 끝끝내 탄핵이 된다. 그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납득 안 하면 어떡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서부지법 사태처럼 니네들이 한다면 다 잡아갈 텐데 너희들이 어떡할 거야? 이러면 서부지법에서는 20, 30대 청년들 몇십 명, 65명인가요? 그중 구속된 사람들, 폭력한 사람들 65명이에요. 그분들 애국자들인데 65명이 아니라 600만이 들고 일어나면 그걸 어떡할 거예요? 600만이 들고 일어나면. 65명이 아니라 650만 명이 들고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65만 명만 들고 일어나도 어떡할 거예요? 그 얘기 묻는 거예요. 문영배가 사는 길, 헌재가 사는 길 제시하는 거예요.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부탁이 아니라
이제 고치해 주는 거예요. 아시아 투데이가 무겁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 간단할 것 같아요. 이 사설이 이제 줄줄이 사설 나오고 줄줄이 칼럼 나오고 줄줄이 패널들이 얘기할 겁니다. 유튜브에서는 벌써 얘기했고요. 저는 벌써 저뿐이 아니라 다른 유튜버들도 우리는 언론으로 취급을 안 하니까 이제 종편에서도 이제 두고 보세요. 내일부터 이제 나오나 안 나오나. 아시아 투데이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 헌법 제도 하에서 물론 뭐 더 궁극적인 헌법 수호 세력은 뭐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말이 있지만 일단 헌법 제도의 틀 안에서는 그거를 대통령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거는